좋아요, 구독!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모두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다우지수만 장 막판에 약보 합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는 0.001% 빠지면서 43,730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S&P 500 지수는 0.74%, 나스닥은 1% 넘게 뛰면서 19,000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차기 백악관의 주인공이 결정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시장은 미 연준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FOMC 회의 결과는 역시 예상대로였죠. 연준은 지난 9월 빅컷 단행에 이어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낮춰 잡으면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은 정책 결정문에서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두 목표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의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고 노동시장 조건도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단기적으로 선거가 정책 결정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했고요. 또 연준이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과는 선을 두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금리 인하 속도는 늦춰질 거란 전망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에 파월 의장을 해고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죠.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파월 의장이 연준을 이끌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사였는데요. 파월 의장은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사임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두 차례에 걸쳐 노라고 단호하게 답하며 물러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 의장의 잔여 임기를 보장할 것이라고 당선인 측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가 언제든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날 함께 발표된 고용지표는 시장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보잉 노조의 파업 그리고 두 차례 이어진 허리케인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는 듯 보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3% 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7%, 오늘도 큰 폭 상승하며 5,334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국제유가 오늘은 소폭 상승세입니다. 12월분 WTI는 배럴당 72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트럼프 당선의 여파로 세금이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여전히 빅테크들 순항하고 있습니다. 모두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하나씩 살펴보시죠. 애플은 2% 넘게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1.25%의 상승세를 그려냈고요. 엔비디아 어제장에서는 4%가량 상승했는데 오늘장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주며 148달러 선, 이제 150달러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블룸버그는 빅테크들이 AI 관련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밝힘에 따라 엔비디아가 이번 시즌의 가장 확실한 승자라고 평가했는데요. 실적 기대됩니다. 다음 알파벳인데요. 2.39%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기업 분할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관건은 JD 벤스 부통령입니다. 벤스는 반독점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제 구글을 해체할 때가 됐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또 지난 8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나는 구글이 너무 크고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며 구글이 분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죠. 앞으로 구글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존 역시도 1% 넘는 상승폭 그려내면서 장을 마쳤고요. 메타는 오늘 장에서는 큰 폭 상승했습니다. 591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빅테크들이 다들 미소 짓고 있는 가운데 메타는 조금 속내가 복잡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타에 대한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인데요.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지난 2021년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에 트럼프의 계정을 2년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는 저커버그가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 지난 9월 발간한 저서에서는 저커버그가 또 음모를 꾸미면 그땐 그가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저커버그는 이를 의식한 건지 이번 트럼프의 당선을 직접 축하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장에서 2.4%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먼저 더치브로스 살펴볼까요? 스타벅스의 대항마로 꼽히는 미국의 커피 체인 더치브로스의 주가가 오늘 장에서 폭등했습니다. 무려 28% 넘게 올랐는데요. 3분기 호실적의 영향입니다. 3분기 매출 3억 3,800만 달러, EPS 1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LSEG 예상치인 매출 3억 2,500만 달러와 EPS 12센트 모두 상회했고요. 이어서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도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워너브로스가 3분기 실적 보고에서 창립 이래 가장 큰 분기별 구독자 증가를 이뤄냈다고 밝히면서 여파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11.81%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스트리밍 플랫폼인 맥스가 3분기에 전 세계 구독자 720만 명을 추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9월 30일 기준으로는 1억 1,05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3분기 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9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중에서 스트리밍 사업의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8%가량 증가하며 26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이죠. 리프트가 3분기 실적 보고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치와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랠리했습니다. 22.8% 큰 폭 상승하면서 17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4분기 전망도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리프트 측은 4분기 조정 수익이 1억 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컨센서스인 8,50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리프트는 또 현재 분기 예약이 42억 8천만 달러에서 43억 5천만 달러 사이가 될 걸로 예상하면서 이 또한 팩트셋 전망치인 42억 3천만 달러를 뛰어넘는 전망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